어떻게 살 것인가 and AI. 1. 들어가며 질문 앞에 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인류가 문자를 갖기 전부터 품어온 가장 오래된 물음이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고,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평생을 바쳐 씨름한 이 물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절실한 까닭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삶의 유한함과 선택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대인은 이전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선택지 앞에 서 있다.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함께 살지, 어디에서 살지, 심지어 어떤 사람이 될지조차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선택의 자유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하다. 정해진 길이 없다는 것은 길을 잃기도 쉽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 멈추어 묻게 된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글은 그 물음에 대한 완결된 정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이정표를 함께 더듬어 보려는 시도다. 2. 죽음을 기억하는 삶. 유한함이 주는 선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역설적으로 죽음에서 출발한다. 만약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늘 무엇을 하든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언제든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단 한 번뿐이며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에 있다. 고대 로마인들은 개선 장군의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고 속삭이게 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조차 유한함을 잊지 말라는 지혜였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삶을 어둡게 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지를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답게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더 많이 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체면과 허영,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은 놀랄 만큼 가벼워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 진심을 다한 일 스스로에게 정직했던 순간들이 무겁게 남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다시 오지 않을 시간으로 대하는 것. 유한함은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삶을 빛나게 만드는 조건이다. 3. 나답게 산다는 것. 자기 이해와 정직. 두 번째 이정표는 나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델포이 신전 입구에 새겨져 있었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좋은 삶의 출발점이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어떤 불의 앞에서 분노하는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보는 과정이 곧 자기이해 과정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긴다. 소셜미디어에는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만 전시되고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견주며 초라함을 느낀다. 그러나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경주에 들어서는 셈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교의 쳇바퀴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방법은 경주의 기준을 바깥이 아니라 안에 두는 것이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가?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한 걸음 움직였는가? 이것이 나답게 사는 사람의 질문이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뜻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척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으며 틀렸을 때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이런 정직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삶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든다. 거짓 위에 쌓은 성취는 아무리 높아도 불안하고 정직 위에 쌓은 삶은 소박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4. 타인과 함께 사는 삶. 관계와 사랑. 인간은 홀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부른 이래 수많은 연구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하버드 대학교가 80년 넘게 이어온 성인 발달 연구가 밝혀낸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재산도 명예도 아닌 관계의 질이었다.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라는 질문과 분리될 수 없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정원과 같아서 꾸준히 가꾸어야 한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고 당연하다는 이유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깊은 관계도 서서히 말라간다. 반대로 작은 안부, 진심 어린 경청,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관계라는 정원에 주는 물과 햇빛이 된다. 특히 경청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듣는 것,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애쓰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함께 사는 삶은 가까운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타인의 노동 덕분에 오늘을 살아간다. 새벽에 거리를 쓸어준 사람, 밥상에 오른 쌀을 기른 사람, 아픈 몸을 돌봐준 사람.
이 촘촘한 연결망을 인식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자연스럽게 되묻게 된다. 나는 이 세계에 무엇을 돌려주고 있는가? 거창한 기여가 아니어도 좋다.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 애쓰는 것.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함께 사는 삶을 이룬다. 함께 사는 삶에는 용서라는 어려운 숙제도 포함된다. 사람과 부대끼며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원망을 오래 품는 것은 상대를 벌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독을 쌓는 일이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나의 남은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결단이다.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다. 지난 잘못을 반성하되 그것에 갇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앞으로 걸어갈 힘을 얻는다. 일과 소명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는 일하며 보낸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빼놓을 수 없다. 일은 단지 생계의 수단만이 아니다. 일은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고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는 통로이며 타인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달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밥벌이로만 여기는 사람과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색을 띈다. 물론 누구나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는 없다. 현실의 무게는 엄연하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의 간극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평생의 숙제다. 그러나 그 간극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일을 대하는 태도다. 병원 청소부를 대상으로 한 어느 연구에서 자신의 일을 환자의 회복을 돕는 일로 정의한 청소부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큰 만족과 자부심을 느꼈다. 일의 의미는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일에 부여하는 해석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성장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실력,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갈 때 일은 지겨운 반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정이 된다. 완벽한 직업을 찾아 헤매기보다 지금 하는 일 속에서 배울 것을 찾고 실력을 벼리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소명에 가까워진다. 소명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6. 고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 어떤 삶의 설계도 고통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사랑하는 일을 잃고 계획이 무너지고 몸이 아프고 배신을 겪는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반드시 고통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도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있다고 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그것이다. 고통 자체를 미화할 필요는 없다. 고통은 아프고 실패는 쓰라리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으로 바꾸어낼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실패를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읽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만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정보로 읽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 다른 길을 찾는다. 넘어진 자리는 같아도 일어나는 방향은 다른 것이다.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며 자라듯 사람도 시련의 마디를 지나며 단단해진다. 아울러 고통 앞에서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함이라는 오해도 내려놓아야 한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자신의 아픔을 신뢰하는 이에게 털어놓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손을 잡는 것. 그건 역시 잘 사는 기술의 하나다. 그리고 자신이 지나온 어둠은 언젠가 같은 어둠 속에 있는 타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상처가 지혜가 되고 지혜가 위로가 되는 순환 속에서 고통은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7. 배움과 성찰. 평생 자라는 사람. 좋은 삶의 또 다른 조건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몸의 성장은 어느 시점에 끝나지만 정신의 성장에는 정년이 없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의 눈은 나이와 상관없이 빛난다. 배움이라고 해서 반드시 책상 앞의 공부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나와 다른 생각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 익숙한 길 대신 처음 가는 길을 걸어보는 것. 세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모든 행위가 배움이다. 배움과 짝을 이루는 것이 성찰이다. 경험은 그 자체로 스승이 되지 않는다. 경험을 돌아보고 곱씹을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 같은 10년을 살아도 성찰하는 사람은 10년의 지혜를 얻고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1년의 경험을 10번 반복할 뿐이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순간에 부끄러웠고 어떤 순간에 떳떳했는지 잠시 돌아보는 습관은 삶이라는 항해에서 나침반을 점검하는 일과 같다. 성찰하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안다. 나이가 들수록 경계해야 할 것은 체력의 쇠퇴보다 생각의 굳어짐이다. 내가 다 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세계는 넓고 진실은 여러 겹이며 나의 알은 언제나 그 일부일 뿐이라는 겸손. 그 겸손이 있는 사람만이 죽는 날까지 자란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의 하나는 완성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계속 자라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다. 8. 지금 여기를 사는 연습.
많은 사람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를 오가며 정작 현재를 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손댈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잡을 수 없다. 행복이 언젠가 무엇을 이루면 찾아올 것이라 믿는 사람은 그 무엇을 이룬 뒤에도 또 다른 조건을 세우며 행복을 유예한다. 좋은 삶은 미래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일의 반복이다. 지금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 바람을 느끼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이다. 하루 몇 분이라도 스마트폰과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호흡과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저녁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짧은 습관. 이런 소박한 연습들이 산만하게 흩어진 마음을 현재로 데려온다. 그리고 현재에 뿌리 내린 사람은 과거를 후회 대신 배움으로 미래를 불안 대신 기대로 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는 가을에 수확을 내다보지만 그의 손과 마음은 지금 흙을 만지는 일에 온전히 머문다. 목표는 방향을 잡아주는 별과 같은 것이어서 바라보되 붙잡으려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정성껏 하다 보면 미래는 그 하루하루의 총합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걱정으로 미래를 앞당겨 살지 않고 후회로 과거를 되풀이해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의 평온이다. 9. 맺으며 질문을 안고 걷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글을 여기까지 썼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짊어진 짐이 다르기에 각자의 대답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 질문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묻기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적어도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삶의 유한함을 기억하며 오늘을 소중히 여길 것.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한 기준으로 살 것. 사람과의 관계를 정원처럼 가꿀 것. 일 속에서 의미와 성장을 찾을 것. 고통 앞에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를 놓지 않을 것.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 것. 이것들은 정답이 아니라 이정표다. 이정표는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지만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일러준다. 결국 좋은 삶이란 완성된 형태로 어딘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조금씩 빚어가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선택들, 건넨 말 한마디, 견뎌낸 유혹, 내민 손이 모여 나라는 사람이 되고 나의 삶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물음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은 채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다정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일 것이다.